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조배숙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당선된다면 전북의 5선 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미래 비례로 출마하게 된 조배숙입니다. 그동안 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출마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제가 전북 홀대라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제가 13번으로 비례 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또 전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해 온 그 회견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13번에 배정된 조배숙입니다. 저 조배숙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을 위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전북을 독차지했지만 전북을 성장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듯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한 선순환으로 전북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주 KCC를 놓쳐버린 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야구장을 활용해서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지원하여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의 마음을 채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대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해서 신규 교통망을 확충해서 전북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 경전철 도입을 통해서 전주 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국비 유치를 통해서 군산에 주차난 지역인 수송동과 법조타운 등의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노후화된 군산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 설립과 새만금 개발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비롯한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해서 익산의 건실한 일자리 확충과 K-팝과 트로트 음악 공연을 상시로 선보이는 공연장과 박물관을 조성해서 한류 문화벨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노을대교를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확장하여 주변에 뛰어난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고창을 서해안의 명소로 만들고 정읍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습니다. 임실 순창 남원을 잇는 섬진강 르네상스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관광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장수에는 말산업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주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태권도원과 함께 태권도의 성지를 만들고 진안군 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통해서 진안 의료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모악산을 활용한 산림유치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북도민 여러분의 수건사업인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미래신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 여당이 협조해주지 않았다 등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조배숙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당선된다면 전북의 5선 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경전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경전철은 이게 김한주 시장 시절에도 검토가 됐던 그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주병의 전희재 지금 후보님께서 부시장 시절에 굉장히 역정을 두고 준비를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도에 이게 무산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을 지금 이제 특히 전주에 교통망이 순조롭지 않아서 사실 노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본인의 차량이 없는 분들이 참 외부에 활동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교통 약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거기서 불편을 느끼는데 사실 이 경전철을 정말 이 노선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일반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이걸 잘 노선을 결정을 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 인근에 확대해서 익산까지도 좀 연결하면 어떨까, 익산이나 군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는 GTX인가요? 예, 그래서 뭐 수도권하고 뭐 20분대, 30분대로 뭐 상당히 지금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서로 간의 이 교통이 좀 원활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회가 상당히 지금 매출액이 6조 5천억이더라고요.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7조였고 그리고 직원들만 해도 5천 명 정도 되는 물론 전국 단위지만 그런데 이제 새만금 쪽에 새로 경마 경기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익산에 금마가 있습니다. 금마. 옛날에 종마장을 거기 유치하려고 했는데 좀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사회를 익산으로 좀 이전을 하면은 익산의 좀 지역 인재도 채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 태권도원이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미 무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태권도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태권도 인재를 키우는 그런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마사회 정운천 후보님께서는 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유치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은 경기장이 필요해요. 경기장이 필요하고 물론 새만금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제 그런 문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본사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또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으로 오면 좋겠다. 특히 오늘 이제 어저께 발표한 KTX 청룡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고속 철도인데 청룡이 서울 그다음에 익산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중간에 이제 완전히 고속화가 돼서 정차역이 없이 이제 익산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교통 중심지로서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선거 운동 하시면서 이제 전남이나 광주 쭉 도셨잖아요. 한번 어때요? 같은 호남으로서 이제 전남 광주 분위기나 우리 전라북도 분위기나 뭐 그동안 뭐 이제 호남은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했는데 뭐 더 이상 텃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게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가요?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다. 명함을 내밀면 두세 장만 받고 나머지 8장은 그냥 바로 보는 앞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안 받거나 또 막 버리거나 또 이제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은 거꾸로 그래도 10장을 돌리면 8장은 그래도 받아보시고 읽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광주하고 전남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비례 안정권에 그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활동하셨던 분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좀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남 출신들은 그래도 그뭐 인요한 그 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좀 들어가 계신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라북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러움이나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투표 결과로 또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총선 때 득표율이 5%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득표율이라 하면은 지역 네. 비례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만 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국민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1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역은 그 민주당을 하더라도 비례는 그래도 또 여당인 그 국민의 미래를 해서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상임위는 어디로 갈 계획이신가요? 상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좀 법사위의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관련된 상의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뭐 상의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이제 또 나타나면은 총선 이후에 이제 결과를 보고 서로 이제 도 차원에서 서로 논의할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가능하신가요? 상임위원장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재선 때 문광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한번 했고, 예. 일단 그 법사위원회는 가장 뭐 이렇게 입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 이제 선수하고 나이가 다르잖아요. 이제 법사위에서는. 근데 이미 두 가지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을 넘쳤어요. 그 위원장 자리보다는 이쪽 호남을 대표하는 그 오선 의원으로서 더 큰 자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총선 뒤의 일입니다. 결과 난 뒤에. 예. 그런 말씀 해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죠.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이미 그 국민의힘에도 이제 다선 의원들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안배를 통해서 배려를 좀 해주십사는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